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건 그냥 하이닉스 많이 올랐네? 하고 넘길 장면이 아니에요. 왕관을 쓴 건 맞습니다. 근데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시장은 더 차갑게 보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라고 하면 거의 당연하게 삼성전자를 떠올렸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가 흔들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하이닉스는 아무리 강해도 어딘가 삼성전자 뒤에 있는 반도체 강자처럼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익숙한 그림이 깨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장중에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이닉스가 하루 세게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돈이 누가 더 큰 회사냐가 아니라 누가 AI 시대에 더 빨리 돈을 벌고 있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이닉스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또 하나는 HBM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룰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마지막은 지금 이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축포만 터뜨리고 끝낼 자리가 아니에요. 시장이 박수를 쳐준 건 맞는데 박수가 커질수록 다음에 보여줘야 할 숫자도 더 커집니다.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는 익숙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낸드 가격이 오르면 좋고, 재고가 줄면 좋고, 서버 수요가 살아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좋아지는 그림. 예전에는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메모리 업황이 좋으면 메모리 회사들이 다 같이 살아나는 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메모리 전체를 한 덩어리로 안 봅니다. 일반 디램이냐,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냐, HBM이냐,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느냐, 이걸 따로 봅니다. 예전에는 같은 반도체 경기장 안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이었다면 지금은 종목 자체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점수를 크게 받은 종목이 바로 HBM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하이닉스가 오늘 왕좌에 올라선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회사 중 하나로 보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연산을 담당하는 GPU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반도체 시장이 큰 식당 전체 매출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면 밥도 팔리고 국도 팔리고 반찬도 팔리고 전체가 같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사람들이 특정 메뉴 하나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메뉴가 HBM이에요. 식당 전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줄 서서 찾는 그 메뉴를 누가 가장 많이 가장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메뉴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먼저 붙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면까지 온 겁니다. 두 발 더 들어가면 이건 하이닉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을 왜 그렇게 보는지도 같은 이유예요. 마이크론은 미국의 대표 메모리 회사입니다. 마이크론이 숫자로 보여주는 건 단순히 미국 회사 하나의 실적이 아니에요. AI 서버 수요가 정말 메모리 회사들 이익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디램 가격이 얼마나 강한지, HBM 기대가 어느 정도로 숫자에 반영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이닉스 투자자가 한국 주가창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아무리 강해도 미국 메모리주가 흔들리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기대가 식고 엔비디아 쪽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한국 종목이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계산식은 거의 글로벌 AI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국내 수급만 봐서는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세 발 더 들어가면 하이닉스가 무서운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시장이 하이닉스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메모리 회사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돈 벌고 경기가 꺾이면 흔들리는 사이클 기업,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하이닉스를 AI 서버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평가입니다. 일반 메모리 회사로 보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기업인데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계속 필요한 회사가 됩니다. 이 차이가 주가의 눈높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만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실망했을 때 흔들림도 커집니다. 시장이 왕관을 씌워줬다는 건 이제부터 더 큰 무대에서
계속 증명하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가총액 1위까지 갔으면 이제 그냥 진짜 대장주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오늘 장면은 분명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1위가 됐다는 것과 앞으로 편하게 계속 오른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는 순간 시장은 더 이상 하이닉스를 기대받는 종목 정도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대만큼 실적도 계속 따라오냐 이걸 묻습니다. HBM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고객사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이 이익으로 얼마나 강하게 찍히는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오는 속도는 어떤지 이걸 계속 보게 됩니다. 좋은 회사라서 오른 자리와 좋은 숫자를 계속 보여줘야 버티는 자리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봐야 하냐?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HBM 수요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HBM이라면 앞으로도 답은 HBM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객사 주문이 계속 유지되는지, AI 서버 투자가 꺾이지 않는지,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지 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하이닉스 프리미엄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HBM 쪽에서 작은 의심이 생기면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반응도 예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남의 회사가 아닙니다. 하이닉스 투자자한테는. 미국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AI 서버 수요, 메모리 가격, 데이터 센터 매출 흐름이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 랠리에도 명분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거나 좋은 숫자에도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넣어놨다는 뜻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커진 이상 개인 매수만으로 계속 밀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계속 담는지, 조정이 나왔을 때 기관이 받는지, 흔들릴 때 거래가 죽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하이닉스를 보는 순간에는 오르는 날보다 흔들리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좋은 날에만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불편한 날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좋은 얘기만 보면 위험합니다.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해요. 첫 번째는 기대 선반영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 기대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HBM, AI 서버, 엔비디아 공급망 이 단어들이 주가에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생각보다 무겁게 움직이면 그때는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재료였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쏠림입니다. 지금 돈이 AI와 HBM 쪽으로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런 장은 올라갈 때는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모두가 같은 쪽만 보고 있으면 한번 방향이 틀어질 때 흔들림도 커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한 문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도 그 문 하나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쏠림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점수를 크게 받은 상황이지만 경쟁사들이 따라오는 속도는 계속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프리미엄은 앞서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프리미엄도 같이 흔들립니다. 네 번째는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AI가 아무리 강해도 메모리는 여전히 사이클 산업입니다. 수요가 강할 때는 모두가 좋아 보이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 분위기가 빠르게 닦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장이라고 해서 사이클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큰 돈은 오늘 같은 장에서 시가총액 1위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왕좌에 올랐다는 사실도 보고 마이크론 실적도 보고 엔비디아 수요도 보고 그 다음 가격 반응을 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뒤에 누가 따라붙는지, 조정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지, 개인들은 보통 시가총액 1위 됐다, 이제 더 가나? 이렇게 보지만 큰 돈은 이 가격에서도 새 돈이 들어오느냐 이걸 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강해서 오른 종목이 맞습니다. 다만 강한 만큼 이제부터 더 큰 검사를 받는 종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하이닉스 좋은 종목인 거 맞습니다. HBM에서 시장 신뢰를 먼저 받았고 AI 서버 수요에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있으면 오늘 같은 장에서 판단이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소식에 흥분해서 따라붙고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바로 불안해지고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또 겁나고 외국인이 팔면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보게 됩니다. 이러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HBM이라는 강한 테마에 내 돈을 묶어두고 버티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중심에 두되 그 주변에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 비중이 너무 공격적인 건 아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식 투자 왜 하시나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벌고 싶고 월급만으로는 답답하고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주식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 없이 들어옵니다. 하이닉스가 간다고 하니까 하이닉스 사고, HBM 좋다고 하니까 HBM만 보고, 뉴스에서 AI 반도체가 대세라고 하니까 반도체만 쳐다보고, 누가 목표가 얘기하면 그 숫자만 믿고 들어갑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하는 게 내 투자 성향입니다.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지, 조금만 빠져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내 돈에 맞는 투자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성격이 급하고 위험하더라도 단기간에 확 움직이는 종목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위험한 건 정말 싫고 크게 출렁이는 종목은 못 버티고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하이닉스 하나에만 돈을 몰아넣는 게 맞을까요?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시장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잘 갈 때는 강하게 가지만 흔들릴 때는 그만큼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주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이런 종목만 무작정 따라다니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반대로 하루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냐 소부장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가면 또 꼬입니다. 하이닉스를 중심에 두되 내 성향에 맞게 주변 종목을 어느 정도 섞을지 봐야 합니다. 내 자금에 맞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흔들림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이닉스만 들고 있으면요, 하이닉스가 크게 갈 때는 기분 좋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겁이 나고,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할 때 나는 왜 못 먹었나 싶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성향을 알고 내 기준을 세우고 시장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그 돈이 대장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하나만 보면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이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만 끝내지 않으려고 자료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솔직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매일 혼자 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이닉스 봐야 하죠. 삼성전자 봐야 하죠. 미국 단도체주 봐야 하죠. 마이크론 실적 봐야 하죠. 환율 봐야 하죠. 외국인 수급 봐야 하죠. 코스피 흐름도 봐야 하죠. 거기에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주, 저평가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후보군들을 정리해뒀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사람인지, 하이닉스 비중은 크게 둬도 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까지 일부 섞어야 하는지, 이걸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적어둔 자료가 아닙니다. 왜 이 종목들이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무리하면 안 되는지 초보자분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HBM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지, 후공정이나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아니면 증권주나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을 놓치면 하이닉스를 들고 있어도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거 사라 하면 사고, 누가 이거 팔아라 하면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지금 나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위험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자료 보면서 하나씩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HBM 흐름을 보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 움직임을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반도체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만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등극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HBM과 AI 서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강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는 강한 만큼 더 큰 실적과 더 확실한 수요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이닉스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HBM 기대가 실제 숫자로 계속 찍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냥 남들 따라가는 투자 말고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내 기준이 있는 투자로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